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밤사이에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구나라는 대목. 그래서 사실 뭐 우리는 경험을 이제 많이 해봤죠. 과거에도 지금 많은 사태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 힘든 이제 고비를 지나고 나면은 올라가 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은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잡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바닥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침체기에 대한 부분들, 요에 대한 이슈는 있는 것 같고요. 베어마켓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내려가다가 일단은 이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 중국은 좀 완화를 했지만은 미국은 긴축을 해서 물가 지금 40년 만에 7% 오른 이거를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상당히 또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다음 주에 폼크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느냐 이 기조에 따라서 또 이제 향방이 갈릴 것이다. 좌우지간 지금 그때 발언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뭐 일단 빅테크 이제 실적이 지금 나오더라도 반등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한 네 번 정도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때가 되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금 보유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번에 지금 몰빵을 하면은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자.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어제 안내된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지금 마이너스 22%,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넷플릭스가 앞으로 지금 다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지금 메타버스 게임 쪽으로다가 뭘 한다라고 하는데 대히트를 쳐주지 않는 이상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일단 오징어 게임으로 반짝했는데 일단 드라마틱한 성공은 이미 이뤘고 이에 대한 부분들 더 늘려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 든다.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거나 신제품이 나오는 뭐 이제 테슬라라든지 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렇게 신제품이 나와서 새로운 기기를 팔거나 지금 또 이제 여러 장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금 콘텐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제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그 안에 탑재된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니고서는 무리하게 지금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빠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되 앞으로 지금 이 뭐 컨센이라든지 매출에 문제가 없는 것들 빅테크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졌고요. 어디까지 빠질지 바닥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마찬가지로 빠졌죠. 이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2% 빠질지 3% 빠질지 모른다. 그래서 여전히 안 좋고 금년도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반기에 끝날지 아니면 3월에 끝날지 6월에 끝날지 아니면 12월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크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봐야죠. G2 22년 중국 경제 5.5% 안팎 성장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일단 중국 오미크론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춘제라고 해서 중국 설 명절 우리나라 이제 구정거도 같은 게 일단 이어진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는 하는데
또 유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가겠죠. 가면서 또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 늘어날 것이다. 그 춘제 다음에는 바로 2월 4일부터 동계올림픽 있죠. 그래서 무관중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일본 때처럼 확진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중국도 이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전반기는 굉장히 또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쫄지도 말고 걱정도 하실 필요는 없다. 돈 버는 종목들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게 빠졌다가라고도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버렸는데 만 포인트 갔다가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하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시그널 나올 때까지. 그리고 유심히 봤던 종목들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할로다가 매수해 나가면서 잡아가는 전략. 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금 셀트리온 관련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복제약 시장 약 1.7조 원, 레키로나 투트랙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요,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오미크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오미크론 다음에도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우세종화, 그리고 델타보다는 약하지만 확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우리나라도 앞으로 2만 명, 3만 명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출근했다가도 확진자 나와서 다 집에 가고 PCR 검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지금 이런 여파가 있다. 그리고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 복제약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가죠. 일단은 백신은 뭐 일단은 맞는 사람들은 맞지만 안 맞는 사람들은 이거는 못 믿겠다. 무섭다. 안 맞는다. 이제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백신도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꺾인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 접종하신 분들이 3차 접종을 주저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다. 라는 대목들. 백신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또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걸리면은 나아야 되기 때문에 병이 걸렸으니까 나서야 되죠. 그래서 치료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림. 그리고 이제 어려운 국가들 이런 나라는 백신 살 돈도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구용 치료제를 사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얼마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하나라도 팔면은 남지 않겠습니까?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뭐 머크 것을 판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흡입병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간다. 그래서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끝이 아니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4분기 매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실적이 언제 발표가 되느냐? 한 2월 달로 보고 있죠.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가 망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밀어놨기 때문에 셀트리온 뭐 차트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이에 대한 무혐의 내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상한가 뭐 두 번을 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견조한 기업이죠. 지금 별일도 아닌 것 같다가 굉장히 지금 부풀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악의적이다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뭐 문제가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 공장인데 FDA 실사를 받아 통과를 한 그래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있는데 국제의약품 특허풀 미국 제약사 MSD 머크 그래서 중저소득 국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지금 청주 공장 완제품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유럽과 선진국에는 레키로나를 이제 공급을 하고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좀 어려운 국가들은 제네릭을 판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이 팔려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진단 키트도 뜻밖의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죠. 이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 매출은 일단 시밀러 잘 팔고 있죠. 뭐 문제 없습니다. 잘 팔고 있고 이제 2존이 3존이 이제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파이프라인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밀러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죽을 수는 없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면. 그래서 어느 정도 분식 이슈가 정리가 되면은 반등의 계기가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